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복사 스토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이 굉장히 좋은데 전세예요? 아니면 자가세요? 전세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아야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동익이라고 하고요.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교 졸업한 식자재 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배다라고 하고요. 가격에 베일을 벗다라는 뜻, 좋은 가격에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저 없다고 생각하시고 출근 준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처들 특이사항 확인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제.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으신가요? 유튜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유튜브 채널, 보다 채널 이런 거 보고요. 복사기 채널은 잘 안 보시나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신림동에서 과일 납품하다가 신림동에서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가락시장으로 일단 도전해보자 이래갖고 그냥 블로그에 올리고 이것저것 소개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직장을 다녀 보셨나요? 직장을 다닌 적은 없고요. 졸업하고 취업을 해볼까 하다가 다 대실패해갖고 이러면 차라리 내가 회사를 만들고 말겠다 이래갖고 수많은 장사들 중에 왜 하필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딱히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흥하거나 망하거나 이러더라도 먹는 거는 누구나 먹잖아요. 안 망하겠거니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하게 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사장님. 이번에만 그러지 언제 그랬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컴플레인이 들어온 건가요? 근데 야채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면은 중간에서 납품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래처에서 이렇게 문제가 났다라고 사진을 보내요, 저희한테. 저희는 경매사한테 그걸 또 얘기를 하죠. 보충을 요청합니다. 근데도 욕을 먹어요. 저희가 이 업체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거든요. 근데도 저희가 의리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양쪽에서 욕을 먹고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일단 먼저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씻는데 몇 분 정도 걸리세요? 2분? 원래 보통 이렇게 새벽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벽에 출근이죠. 양치질을 굉장히 차인표처럼 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와이프분은 불만이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밤에 일하는 건 항상 불만인 것 같고요. 딱히 다른 불만은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10억 단위 정도 됩니다. 네, 10억 단위라는 게 10억에서 90억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100억은 안 됩니다. 네. 90억 정도? 아니요. 근데 식자재가 원가율이 엄청 높아서 100억을 번다고 해서 제가 부자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남는 건 한 5에서 한 6%?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좋은 대학교를 나오셨는데 또 이 전공을 살려서 이 직업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왜 일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행정학과인데요. 딱히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고요.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사업을 하겠거니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언젠가 할 거 일찍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이 된 거고요. 자본금은 얼마가 들었을까요? 트럭을 구입했고 그 다음부터는 자본금이랄 게 딱히 없고 사무실 보증금 그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와이프가 일어나서 설거지 해야 되는 건가요? 미안. 왜 가락시장 근처에서 안 살고 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는지. 저도 돈 많으면 가고 싶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느끼시나요? 내가 내 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좋은 점은 집에 식자재가 끊이진 않아요. 단점이라고 할 거는 밤에 일하는 것 빼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근데 밤에 일하는 걸 좋아해요. 더 좋은 제안으로 일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대신 낮에 일을 해야 돼요. 글로 이직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직은 생각은 없고요. 사실 제가 직원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공동대표를 하자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 공동대표를 하나 더 하는 것 뿐이죠. 월 10억을 주겠다. 그래도 혼자 이직을 안 하실 겁니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명문대를 나와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2, 3년간 했을 때 다 실패를 했었는데 떨어졌을 때 그 마음으로 계속 쭉 가다 보면은 사람이 지치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한 정답은 뭐라도 하자여서 그래서 이제 과일 납품하는 회사를 들어가 본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길이 보이고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라도 해야지 되지 않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 스펙들이 아깝지 않으셨나요? 초중고 대학 공부까지 다 합쳐서 17년 18년 공부를 했는데 제 머릿속에 남은 건 없고요. 공부하면서 겪은 경험들이 남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알아보고 뭐 조사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뭐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값에 달한 업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거래처 사장님께 막 소개도 해주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나요? 네, 있긴 있는데 뭐 그래갖고 계속 이제 거래를 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잘해드렸거나 아니면 뭐 신경을 써드렸거나 뭐 사후 AS를 잘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있긴 있는데 간간이 있는 정도 같습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 3분이 인터넷으로 뽑으셨는지 아니면 뭐 친구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초기에 동업을 같이 한 친구는 저랑 초중고로 같이 나온 친구고요. 직원을 여러 뽑아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당장 일하고 있는 직원 2분과 격리 1분은 다 지인이고요. 이제 1명을 더 채용할 생각인데 주변에 알아봐도 사실 노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채용을 해야겠죠. 와이프분이랑 연애를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7년 연애한 것 같고요. 만난 지는 한 10년 조금 넘었네요.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나요? 와이프가 처음에 얘기를 했기를 프로포즈는 딱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딱히 하지 않았고요. 근데 안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난다 그래갖고 제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했고요. 속으로 개꿀을 외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가락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나요? 결혼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주로 납품하시는 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뭐 전문이라고 할 거는 야채랑 과일이 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산품들도 이제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따로 저희가 또 이제 매입을 해서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시나요? 현대백화점이나 뭐 예전에는 롯데백화점도 있었고 있었는데 백화점도 나가긴 나가죠. 거기도 식당은 똑같이 있으니까요. 직장인으로 쳤을 때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필요한 만큼 쓴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 제가 알기로 평균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얼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다. 대표님 약간 마랑 느낌이 있으시네요. 유유유유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장충도. 네, 이제 가락시장 거의 다 왔고요. 이게 보이시죠? 힐스테이트 헬리옥시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가장 큰 단지예요. 근데 살고 싶죠 저기. 값이 20억이니까요. 그럼 전세만 살려고 해도 10억이라는 얘기인데 못 살죠. 4년 동안 일을 하셔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이 없네요. 일할 때도 내비는 안 봅니다. 길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이렇게 야채들이 저기 오른쪽에도 많이 보이죠? 엄청 크네요. 평생 먹을 야채들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거래처를 나갈 겁니다. 수많은 경매사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거래를 하시는지.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거래처가 원하는 건 어찌됐든 간에 싸고 좋은 물건이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맞추기 어렵지만 그거를 최대한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거래를 하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믿을 만한 부분도 있고 못 믿을 만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믿음을 주시는 분들한테 거래를 하죠 보통. 근데 대표님도 믿음을 주시나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근데 그게 제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그걸 못 믿겠다 하면은 사실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믿어주시면 저희는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정도죠. 방금 후진을 하셨는데 후방 카메라도 없네요. 그런 옵션 따위는 레이에게 사치입니다. 지금 이제 거진 도착한 것 같은데 도착한 곳에는 직원분들이 이미 나와 계신가요? 거의 다 아마 왔을 거예요. 제가 제일 멀리 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이해해 줍니다. 일하면서 트러블은 없으신가요? 트러블이랄 건 사실 딱히 없고 그냥 일은 일이고 친구 일은 친구 일이고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친구분들은 월급에 만족을 하시나요? 글쎄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작업장이고요. 오시자마자 바쁘신 것 같은데 바쁜 척 하시는 건지 바쁜 건지. 네, 신발도 갈아 신어야 되고요.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지처럼 일해야 됩니다. 그지처럼 일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아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요.
대표님, 같이 일하시는 직장 동료신가요? 네, 저희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잘해주시나요? 네, 잘해줘요. 세심하고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부분에서도 쉽게 잘 넘어가주고 잘 보듬어 줍니다. 월급은 많이 챙겨주시나요? 아직은 작지만 규모가 좀 커지면 더 많이 챙겨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야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쉬거나 잠을 잘 때는 일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땐 잠을 자고 뭐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연휴나 뭐 이럴 때는 좀 덜 쉬긴 해도 지금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많으신데.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직원 2명은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지각인가요? 네, 패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러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생길 것 같습니다. 아, 왔네요, 마침. 대표님보다 늦게 출근하시는 직원분 오셨네요. 대표님과 일하신 지는 몇 년 하셨죠?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도 초등학교부터 친구시지 않으세요? 아, 맞습니다. 저랑 한번 어렸을 때 맞짱 뜬 적이 그렇습니다. 출근 복장인가요? 네, 이게 출근 복장입니다. 되게 편하게 하시네요. 물건들이 이렇게 항상 많은 편인가요? 예, 죽겠습니다. 오늘 하루 배달할 양인가요? 4대로 나눠서 가는데 일단 아직 물건이 덜 왔고요. 오늘 좀 적은 편이에요. 피디님 오늘 오시라고 한 것도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한 망만 실으면 돼. 아니야 아직 싫지만 대표님한테 명령을 하시네요. 확실히 세 분 일을 같이 오래 하셔서 그런지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아니요, 호흡은 개떡 같고요. 그냥 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없나요? 도착하자마자는 아니고요. 일하는 내내 정신이 없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께 깨끗한 상품을 드리려고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야채에서 흙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매일 물 청소까지는 못 하는데 쓸기는 잘 쓸어야죠. 물건을 싣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배달을 하는 데는 보통 몇 시간이 걸리나요? 물건 싣는 건 한 2시간 내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배달은 4-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회의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 회의는 아니고요. 알아서 할 거 해라 이런. 근데 두 분 동감 맞으신 거죠? 네. 보통 일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안 많이 하시는 하는 편이죠. 그럴 때 대표님께서는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 토닥여 주시나요? 토닥여 주십니다. 토닥여 주십니다. 말투가 되게 영혼이 없으시네요. 근데 제가 보통 마트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 어느 날은 가격이 되게 싸고 어느 날은 가격이 되게 비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정확하게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뭐 야채가 엄청 조금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야채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좋은 게 비싸다던가 뭐 이런 식이죠. 아까 집에서 작업했던 거 네. 이거 작업을 해서 이렇게 그냥 직원들한테 주고요. 저희가 볼 것도 보고 뭐 이러고. 무슨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더워요. 여기 냉장고에 실으실 때 순서에 맞게 물건들을 실으시는 건가요? 가는 순서의 역순으로 실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고 상태를 확인하시는 건가요? 하나하나 다 확인은 못 하는데 웬만하면 하기는 하려고 하죠. 뭐 10박스씩 시키는데 그 10박스를 다 확인하진 못하고요. 한 2박스씩 꺼내갖고 이제 상태 괜찮은지 보고 그렇죠. 오늘 청경채 상태는 어떤가요? 좋은 것 같은데요. 여름 치고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아까 운전하실 때랑은 상반대 표정이신데 벌써 지치신 건가요? 예, 하기 싫어요. 보통 이렇게 실으시면서 더블 체크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실수 나면은 큰일 나니까 사실 계속 체크합니다. 그냥. 체크를 해봐야 해도 계속 실수가 나요. 그래서 체크를 계속 해야죠. 만약에 거래처에 물건을 깜빡하고 못 갖다 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일단 양해를 구하는 게 첫 번째이긴 한데 만약에 진짜 급하신 물건이다 그러면 퀵으로 저희가 뭐 사비 내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마트에서 사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보내드려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대표라고 해가지고 일을 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일하는 거죠. 또 안 왔네. 예, 사장님 그거 안 왔어요. 경매사 하시는 분들도 실수를 하시네요. 아, 그럼요. 뭐 사람 하는 일인데 다 똑같죠. 집에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벌써부터 다르신데요. 일하기 싫어요. 더워요. 환만식초. 그 박스 좀 던져줄래? 팀플레이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많죠. 사고도 많이 나고요. 일단 자리 싸움 하는 게 처음에는 심했는데 뭐 자리에 저희가 물건 이렇게 다 놓고 주차만 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누가 얌체를 주차하는 거예요. 얌체로. 그래서 싸운 적도 있고요. 맞짱을 떴다? 그건 아닌데요. 아가리로만 싸웠다? 그쵸. 아가리 파이팅 한 거죠. 그거 전문이시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숨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은 분명 와이프분이나 어머님이 보실 수도 있는데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그런 거는 다 알고 있겠죠. 뭐 어때요? 누군 안 힘들었으니까 다 힘들지 뭐. 그럼 옆에 지금 눈물인가요? 땀인가요? 땀이에요. 지금 이제 짐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테트리스라고 하나요? 표현하기 따라 다르긴 한데 뭐 누구는 까대기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팀원분들이랑 회식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뭐 일주일에 6일이라니까 회식은 자주 못 하고요. 그냥 밥 먹거나 가끔 술 한 달에 한 번 뭐 먹거나 말거나 뭐 그 정도. 예, 사장님 여쭤보는 거 깜빡했는데 잠깐만 제가 전화드릴게요. 잠시만요, 사장님. 예, 그 40명 추가된 것 때문에 지금 일 쉬는 날에는 명품으로 도배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명품은요 개뿔 지금 맨날 무텐다드만 입고 있는데 무텐다드가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 좋아해요. 지금 입고 있는 의류 메이커는 어디 건가요? 무텐다드입니다. 와이프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랬었죠. 아침밥이 좀 메뉴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데 와이프가 요리는 잘해줘요. 맛있게. 그런 의미로 와이프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미안. 오늘 미안한 일이 많네요, 와이프한테. 전 원래 죄인처럼 삽니다. 무만 오면 끝이고 만화오만 하면 되나 이제? 이제 거진 다 실으신 건가요? 예,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정리해서 하면 끝입니다. 이제. 출발하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의 1부는 끝난 거고요. 2부는 배달을 하면서 그냥 뭐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에다 먹으면 하루는 끝나 있어요. 그럼 물건 실을 때가 더 힘든가요? 아니면 업체에 배달하는 게 더 힘든가요?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물건 싣는 게 더 힘들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와이프분이랑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뭐 제가 좋아져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사귀자고. 근데 제가 이제 촬영을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었을 때 흔쾌히 수락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홍보 효과나 뭐 이런 걸 바라고 한 거는 아닌데 요즘에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바디 프로필 찍고 이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보면은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럼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찍는 거였네요, 결국에. 아니 뭐 그놈이 그놈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고 그게 있어요. 가락시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시면 블루오션이에요. 이 얘기를 함으로써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거를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돈을 버는 사람이고 저희가 처음 했을 때 4개월 하고 나서 연매출이 8천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 해 두세 배씩이 또 올랐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게 PD님이 궁금하셨을 때도 막 대답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 20억에서 50억 사이입니다. 첫 번째 거래처에 도착을 했고요. 1분 15분이면 끝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배달 오신 곳은 무슨 가게인가요? 직장인분들한테 점심 배달을 하시는 업체예요.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갑이신데요? 안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즐겁습니다. 저 70 먹은 할아버지가 꼴보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씩 끝입니다. 3분의 1이 빠졌네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이 잘 어울리는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꼼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래처들이 아직까지도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수증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든요. 0을 하나 잘못 써왔든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그런 성격이 필요하고. 그럼 대표님은 꼼꼼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덜렁대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물건을 놓고 오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래처에 갔을 때 이렇게 수더분하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막 서로 농담 따먹기 하고 막 이런 정도? 좀 밝은 성격이면 좀 편하긴 하겠죠. 이제 두 번째로 가는 업체는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우동 팔고 모밀 팔고 사케도 팔고. 네 사케 팔고 뭐 이런 데인데 어떻게 계약을 성사시켰나요? 또 똑같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연락이 먼저 오셨고 저희가 이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니 납품을 요청받았고 그 다음에 납품 나가고 있고요. 여기도 한 1년 2년 된 것 같고요. 첫 번째 갔던 업체는 가장 많이 써주시는데 저희랑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좀 빨리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뒷문을 따러 가겠습니다. 아, 정문이 아니고 후문으로 와가지고. 아, 앞으로 문을 따시는군요. 여기는 물건량이 꽤 많나요? 아니요, 많지는 않고요. 그냥 부피가 조금 크네요, 오늘따라. 혹시라도 불 켜고 저희가 실수로 나갔다가 뭐라고 하시니까 웬만하면 저는 안 건들려고 해요. 요거 넣으면 끝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실수하시겠지만 화물차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뒤에 문을 안 닫는다던가 이런 실수들을 가끔 하세요. 그럼 물건이 다 떨어지시나요? 떨어지죠. 그 떨어진 물건이 다른 차들을 쳤거나 사람들을 쳤을 때 진짜 가장 위험하죠. 네, 세 번째 업체에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요. 피디님 잠깐 앉아 계세요. 대표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되니까 약간 허기가 지는데. 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밥 먹고 나면은 집에 가서 이제 덜 먹게 됐거나 좀 덜 하거나 이래갖고 저는 안 먹어요, 일부러. 집에 가서 좀 맛있게 먹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신기한 게 동선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짜셨는지. 내가 빨리 퇴근하기 위해선 그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격에 베일을 벗기다. 그 베일을 벗긴다는 거를 거래처 사장님들께 어떻게 인증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네, 저희가 블로그가 운영을 하는데 그 블로그에 보면은 매일매일 야채 시세를 뭐 당일날 올리지는 못하지만 올려요. 모든 야채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추려서 올리는데 그 가격을 확인하시면은 뭐 그때 받았던 가격이랑 내가 받았던 가격이랑 똑같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진용시 씨처럼 이 값에다가 커지면은 파실 생각이신가요? 팔 생각은 없고요. 400억. 팔아야죠. 네, 이제 도착을 했고요. 여기 직원식당에 갈 건데 여기 직원식당 직원분은 저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예, 이거 물건은 이 더미 엘리베이터로 올릴 거고요. 저희는 그냥 올라가서 물건 내리고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배달을 완료하였고 네 번째 업체를 가는 중인데, 그럼 대표님은 그 동업자 친구분이랑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친구랑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과일 납품했을 때 그 사장님이 그 친구의 지인분이셨어요. 거기 밑에서 같이 일하다가 그 형님께서 저희한테 과일 사업을 넘겨주셨는데 과일 사업으로만으로는 죽어도 안 되겠다라서 해서 확장이 돼갖고 넘어온 거죠. 가족이랑 사업해도 트러블이 나는 마당에 친구랑 했을 때 트러블 많이 안 났나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안 났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돈 갖고 장난 안 칠 거라는 믿음이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 친구가 뭘 하든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 거고, 서로 이렇게 믿으면 사실 뭐 트러블 날 일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5번째인가요? 이제 이번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 지역마다 거래처분들이 특징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크게는 있긴 있죠. 특히나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니까 평일날에 주문이 많으시고요. 비싸더라도 좋은 걸로 달라고 하죠. 이번에는 고깃집인가요? 아니, 고깃집은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네, 샤브 칼국수. 어우, 맛있다. 이 일을 혹시라도 관심이 있거나 쿠팡맨을 하신다거나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트럭에 꼭 후방 카메라 다세요.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진짜 인명사고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레이랑 달라요. 이제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는데 이때가 제일 짜릿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밥 먹을 수 있다, 담배 한 대 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와이프를 보러 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살았구나 아니긴 한데 가베다 쪽에서 거래처를 끊는 경우가 있었나요? 막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채는 항상 문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물건들을 확인하지 못한다. 문제가 나면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보충이든 할인이든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를 못 참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말을 하시면 아이 죄송하다, 저희랑은 좀 안 맞으시는 것 같다, 다른 업체를 좀 찾아보셔라, 이런 식으로 뭐 돌려 말씀을 드리죠. 거래처 사장님이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뭐 저희가 안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마지막 거래처가 노원에서 끝나고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산골 식당이라는 네, 이러면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근길로 한번 가보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진짜 큰일 났다, 지읒됐다 라는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작년이었던 건가요? 이 레이차가 부득이하게 저만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을 제 이름만 들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벤츠를 박았고요, 주차되어 있던 모닝도 박았고요, 네, 거기에 있는 시설물도 부셨고요. 네,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왔나요? 2천만 원이요.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자면은.
누가 보면은 사실 나쁜 말로 하면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가 보면은 진짜 몸 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다 보면은 이게 다 사업이 다 똑같은 것 같고요.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언젠가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야채라는 게 사실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확실하진 않는데, 도전하면은 길은 있습니다. 언제나. 얼마나 많은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다 길이 있지 않나 뭐 이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업무가 끝나시니까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도 좀 달라지셨는데 생기가 좀 돌긴 하죠. 이제 퇴근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홀가분하긴 한데 다시 운동 가야 될 생각에 조금 두렵네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촬영은 재밌었고요. 경험할 수 없는 거 한번 경험해 본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옆에서 누가 말 걸어주니까 지루하진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보시느라고 재미는 없으실 수도 있는데 뭐 고생하셨고, 이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